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 일수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수 주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에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왜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예민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해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좀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우리가 해소 방송 방법. 방송 전에도 얘기했건만 네. 저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오. 네, 일단 극장 가면은 시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몰입하다 보면은 다른 이렇게 잡생각도 안 나고. 맞아요. 제가 어제도 와서 봤건만 음. 영화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두 분도 한번. 요즘 영화관 해보시기 자체가 성수기라 어.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그쵸.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더워서도 오고 스트레스 받았어도 오고 재밌었어도 오고. 한국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맞아. 아,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아 이거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주말엔 진짜. 진짜 많구나. 영미 씨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러게요. 저도 애기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방법인가? 그렇죠. 아기들이랑 놀다 보면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손주들한테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죠. 놀아줍니까? 할머니는 그럴 수 있겠네, 그지? 아니 영민 씨네는 원래 네. 그 마당에 이렇게 네. 풀장 같은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데잖아. 네. 애기들을 위한 거고 할머니만을 네. 위한 뭘 하러 가야지. 그렇죠. 있겠지.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여유는 없고 네. 시간적 여유는 없고 아까 저도 이거 방송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네. 스트레스 짜증과 스트레스를 해소법이 나한테는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여름이 되면은 주방을 잘 이렇게 가끔 쳐다봐요 집에. 그럼 그 싱크대를 한쪽씩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몰라. 제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뭐 해소법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저는-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고 뭔가 쾌쾌하면 뭔가를 그쪽에 한 곳씩 이렇게 정리하는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소리겠죠, 저는. 근데 아니, 그렇게 맞아.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아,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야.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깔끔하게. 때 네. 청소해도 괜찮아. 네, 근데 진짜 깔끔하게 해놓으면 거기 싱크대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개운하고. 개운해요. 정리해놓으면 나도 네. 그래. 열어놓고 또 또 쳐다보고 아 다음에는 더 아주- 다시 이런 식으로 해야 맞아, 되겠다 맞아. 하면 맞아.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한 군데씩 오늘은 여기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 뭔가 뿌듯하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써야지 하다 보면 또 지나고 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것도 맞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죠. 사람들만의 주부다운 스트레스 그렇지. 해소법. 네. 우리는 천상 주부인데. 아니 주부면서 저는 또 밖에서 네. 나가 있는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지. 예, 집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저기 좀 정리 좀 해야지 그러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있어 보면은 짜증나. 할 일이 짜증- 너무, 너무 많은 많았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 다들 밖에서 너무 바쁜 네. 생활을 네, 하고 아니, 집에 있어요, 있으면은 우리가. 일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띄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한번 해보세요. 예. 주부 일이라는 게 별로 티도 안 나면서. 티도 안 나죠. 예. 네.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원래 그런 일들은 그냥 해야 되나요? 한번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해야죠. 해야, 해야 되는데,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방법은 맛있는 거 먹는 거. 매운 좋겠다. 거. 매콤한 거. 아.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거 먹는 거 하고 먹고 나서 친구들하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수다 떨고. 수다 떨고 이러다 그렇죠.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지 좋겠다. 않나요? 그렇죠. 좋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매운 거 먹고 예. 우리는 수다 떨다 보면 맨날 아, 먹는 얘기였잖아. 갑자기 배고파지. 나도 배고파지고 아 그런 얘기 하려면 먹을 거를 좀 준비를 하고 그러게. 오셔야지. 좀에 바빴어요. 아 그러시. 여러러분들 우리 화면 한번 뒷 배경화면 오, 보실래요? 네. 산뜻하지 않아요? 아, 저 진짜 배경은 안 보고 네. 저만 쳐다봤어요. 올라. 나만 보여? 나만 오늘 보여요. 어쩐지 이쁘게 원피스를 입고 아니, 왔더라고. 다 숲속에 지금- 앉아 있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그쵸? 네, 시원해 보이고. 어. 예. 오늘 배경이 너무 예쁜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떴다 이소대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떴떠 있어대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또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위수대와 게스트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떴다 위수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 구민의 안전 문화를 책임지는 여성 의용 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고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바람은 불어야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숨을 쉬어야 한다. 표현하지 못해 애태우지 말고 또 망설이다 놓쳐버리지 말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달려가자.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많은 것들과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표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자.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떴떠 의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말벌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서천소방서가 여름철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신속히 벌집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한 후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호흡곤란, 청색증 등 쇼크 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상이나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제거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영배 서천 소방서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어 벌쏘임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벌쏘임 대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사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가 대형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소방관 서장이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가운데 25개소를 선정하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 저장,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 구조물, 불법 용도 변경 등입니다. 적발되면 위법사항의 사안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으로 건축법 등 타 관련 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노래를 들으면서 게스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떴떠이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떴떠이소대 메인 코너죠. 119 특별 초대석입니다. 박미순 씨, 네. 혹시 벌쏘임 사고 예보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벌쏘임 사고까지는 알겠는데 네. 예보제라고는 못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벌쏘임 사고 예보제는 네. 벌쏘임 사고가 많아지자 소방청에서 네. 2020년도부터 국민들에게 벌쏘임 위험을 사전에 알려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 조사한 지난해 6월부터 10월 벌쏘임으로 인한 환자 이송 건수는 약 4,800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벌쏘임으로 인한 이런 환자 이송 환자 수가 이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벌은 우리의 자연에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벌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벌쏘임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벌쏘임 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실 분이 오늘 오. 떴다이소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영민 네. 씨가 누군지. 그렇죠.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서천소방서 대응 예방과 예방 총괄팀 민원 건축을 담당하고 계신 박수연 소방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다시 한번 시원한 피서지로 휴가를 떠나고 싶은 8월입니다. 폭염 속 냉방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절한 온도 조절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서천소방서에서 건축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사 박수현입니다. 네, 네, 아우, 박수현님.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즘 좀 이렇게 소방서에서 뜸하셨죠. 맞아요. 아니 왜냐면 바쁘실 수밖에 없었어. 아, 장마에 폭염에 막 맞아. 그쵸. 비상 태풍에 태풍에 다들 출동- 비상근무하시는 맞아. 출동하실 네. 일도 많았을 테고. 네. 네, 맞아요. 자, 혹시 휴가들은 뭐 아, 있으셨어요? 휴가 다녀오신 분? 네, 뭐 먼저 다들 먼저 다녀오시지 박수현 박수현 않았을까요? 게스트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예. 저는 강원도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진짜요? 네. 좋은 데 갔다 좋았겠다. 오셨네. 사람 많죠, 강원도. 너무 많았어요. 그 강원도는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네, 밤에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강원도로 가고 싶은 제 주변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날이- 방송에 얘기했죠. 강원도 너무- 가고 싶다고. 네, 맞아. 근데 강원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한 네. 번 가려면 너무 멀어. 시간이 한 오래 4시간? 걸려서. 4시간 넘게 4시간 걸리죠. 4시간 반 정도? 아니요, 6시간 반 걸렸어요. 와. 밀렸죠. 네, 차, 차가 차량이 많이 밀려서. 밀려가지고. 네. 차 밀리는 것까지 예상하면 그렇게 가서 몇 박 하고 오신 거예요? 아, 네, 2박 2박 다녀왔습니다. 3일? 네. 오. 친구분들과? 네, 와. 친구분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나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영도 네. 하고. 어. 물놀이도 네. 하고. 근데 강원도 가면 확실히 여기 서해바다하고 완전히 틀려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죠. 물 색깔 자체도 네. 틀리고 물도 차고 깨끗하고 깊어요, 또. 네, 깨끗하고 색깔 자체도 맑고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셔야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갔다 오셨겠지. 그러면 강원도가 폭이 넓잖아요. 네. 어디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네. 고성이랑 강릉 쪽에 아. 갔다 왔어요. 고성이면은 다 저 꼭대기라 네. 더 제일 멀었겠다. 네. 거기 아유. 통일 전망대도 혹시 네. 가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요. 물놀이 하느라 거기까지요. 원래 물놀이 하고 나면 또 네. 음식들 먹다 보면 네. 배가 고프니까 다 맞아요. 맛있다고 그쵸. 네, 하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요즘은 또 아, 너무 좋았겠다. 영민 씨는 저요? 휴가? 아, 휴가 집에서 저희- 쉬는 게 휴가야? 아니 저는 남편이랑 아, 남편이랑. 단둘이 단둘이? 아이고. 제가 단둘이 간다 했잖아요. 맞아, 먼저 맞아. 언제 방송에 그래서 네, 갔다 제주도 왔어요. 간다고 했잖아. 제주도 갔다가 아, 예. 좋았겠다. 아 지난번에 사진 찍어서 보낸 게 그거요? 그거요. 신혼여행 갔다 온 기분이겠네. 그쵸. 34년 만에 어우, 신혼여행 34년 가고 만에? 아니, 단둘이 간 건 처음 신혼 때 일이에요. 갔을 때랑 어때시오 틀리겠지? 분위기가? 어때시오? 네. 신혼 때는 사실 저희 그 가이드죠. 그분들이 네. 다 데리고 다녀가지고 그냥 잘 모르잖아요. 그치, 맞아. 예, 근데 이번에는 둘이 가면 주변 분들이 뭔 재미로 둘이를 가냐. 음.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보호자 역할로 딱. 제가 남편 보호자 역할로 간다고 둘이 가면 했어요. 싸웠을 수도 있는데. 아니 싸우지는 않고 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네. 아유.
참 좋아. 어쨌든, 영민 예. 씨네는 좋은 경험하셨네. 응. 예, 아니 각별히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각별히 맞아, 친해야 맞아. 됩니다. 저희는 아, 그렇지. 싸움은 안 되고 저희는 쉽지 24시간 않아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기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 안 좋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잘 지내야 돼요. 그건 그래. 안 네. 좋아도 늘 안 아침 좋아도 저녁으로 집에서 가게서 좋은, 계속 같이 좋은 있으니까. 척하고 살아야지 안 좋아도. 당연히 좋은 것 같아 이 집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만 그런 거 아닐까? 그 비결이 아닌가? 뭐예요? 비결이? 아니 조금씩 참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안 참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원래 그렇다고 그러죠. 인정을 해주면 돼. 참다 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아까 얘기한 얘기한 거 주- 매운 것도 먹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박 3일로 아, 그냥 둘이서 그냥 자유여행식으로 잘 다녀오고 음. 또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거를 항상 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알려줘요. 그랬는데 둘이 다니니까 요즘에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맞아요. 무인으로 이렇게 하는 예.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주문을 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는 대부분이 오셔가지고 응. 뭐 드실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저희가 간 데는 그게 아니라 테이블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저희가 맞아요. 다 카드기 꽂고 에이. 저희가 다 주문하고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아 이제는 회에다가 둘이 가라 그래도 둘이 갔다 오실 정도로 숙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허. 항공권이랑 모든 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많이 되니까. 하고 예, 오셨구나. 그랬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남다르게 이번 휴가는 색달랐던. 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음. 아 그런 잘했네. 두 분은 저는 제 친정이 네. 고향이 논산이라 논산이잖아요. 샘플 요고 친구들하고 어. 여기 장항 송림에 맹문동을 보여주고 아. 싶었는데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 맹문동 축제 기간에는 안 되고 어. 8월 초에 그래서 1박 2일로 왔었는데 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들폈죠. 조그맣게 몇 개씩 올라올 때 그때 봐서 너무 아직, 안타까웠는데 아직 맹문동이 활짝 안 피었구나. 25일 날 왜 축제 기간 예. 올해 첫 해 하거든요. 예. 내가 그날 사진을 이제 다 찍어서 이제 사진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 근데 너무 더우니까 여행도 잘 못 다니겠고 결국은 영화관에 와서 더문 영화 봤어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서.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너무 아니, 덥더라고요. 그렇죠. 영화가 제일이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재밌다고 하더라고. 오랜만에 문화 생활도 하고 하니까 시골 와서. 즐거웠대. 여기 영화관도 괜찮고 재밌었대. 아 기불평화관 좋지요. 그럼 박미순 씨는 아 너는 그냥 짬짬이 짬짬이. 집에서 다니고 음. 나는 언니하고 둘이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어. 만나려고 2박 3일 가려고 오, 해놨어요. 잘 잘했네. 다녀오셔야 잘 합니다. 예전에는 다녀오시고. 우리 언니는 손주 데리고 오고 나는 또 다솜이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이번엔 다 떼어버리고 둘이만 가자. 좋아요. 그래갖고 그냥 좋아요. 남자들도 다 떼어버리고. 네. 자매끼리 가는 게 제일 재밌는 네.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예약해놨시오. 나도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어. 강원도는 아니다. 제천 가려고. 제천 거기 제천도 좋죠. 자, 그러면 우리 소방관님 게스트분 모셨으니까 네. 자, 박수현 소방관님 본론으로 가셔서 오늘 네. 떴다 이수대에 출연해 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8월에서 9월, 길게는 10월까지 자연에 유익한 벌이지만 우리에게 꽤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의 특성과 벌 쏘임 예방법 그리고 벌에 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달해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함께 벌 쏘임 예방 및 대처에 대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낮 기온이 30도를 윗두는 날씨인데요. 그럴수록 앞서 말씀해 주신 벌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벌의 경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8, 9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아니 근데 왜 8, 9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건가요, 벌들이? 말벌의 경우는 네. 이제 4월에서 6월 정도에 여왕벌 한 마리가 벌집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첫 일벌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축구공이나 농구공 크기로 벌집이 커지고 8, 9월이 가장 벌의 개체수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9월에서 8월에 독성이 제일 강하다고 하여가지고 추석 전 벌 추웠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벌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또 침을 쏘는 벌도 있고 안 쏘는 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벌의 종류는 한 약 2,100여 이렇게 많네요. 종으로 정말 많은 종이 있는데요. 네. 크게 분류했을 때 말벌 그리고 꿀벌들이 대표적으로 독을 이제 품고 있는 침을 쏘는 벌들입니다. 네. 말벌의 경우 굉장히 강한 독침을 갖고 있고 육식성이므로 다른 곤충들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또한 강한 독침을 여러 번 쏠 수 있고 꿀벌의 경우에는 꽃과 꿀의 꽃가루를 모아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요. 꿀벌은 딱 한 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방어 수단으로 침을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침을 쏘는 말벌의 경우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벌은 주로 어디서 서식하나요? 말벌은 기본적으로 숲속에 가장 많이 서식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벌들이 네. 이제 도심지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심으로 이동한 벌들은 이제 주택이나 학교 등 이제 지붕 밑에 집을 지어서 사람들의 이제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 벌집을 발견하였으면 네. 이제 말벌들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소방관이나 이제 전문가처럼 완벽한 장비 없이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심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벌집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네. 판단이 되고 있어요. 벌을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벌의 행동 양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 벌의 행동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서 네. 대처할 수 있는데요. 경계 비행 이제 즉 쏘지 않고 날아만 다니는 경우 벌이 공격할 행동을 보이지 않기에 큰 행동을 하지 않고 서서히 이제 벌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고 이제 근데 이미 쏘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벌들이 또 같이 이제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를 보호해서 20m 이상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나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침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침을 빼내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벌들의 경우에는 침을 여러 번 쏘며 피부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거할 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벌이요?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119를 기다리는 동안 찬물이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하여 독의 확산을 지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벌에 쏘였을 때는 초기 네. 증상으로는 쏘인 부분이 이제 가렵고 통증이 또 있고 붓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소적 현상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볼독에 의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그렇구나. 과민성 반응이요? 같이 쏘여도 또 누구는 알레르기처럼 또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네. 5% 정도가 이 벌독에 아나필락식스 알레르기 반응이 보입니다. 이 증상으로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인 기도가 붓게 되고 숨 쉴 수가 없어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혈관 확장에 따른 쇼크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5%나 된다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제가 벌에 쏘인 적이 없다면 벌 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겠네요. 벌에 쏘인 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저희 리포터님이 네.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벌에 쏘인 적이 없는 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 벌쏘임 후 1시간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민성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네, 증상은 네. 몸이 붓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네. 불안감, 두통, 어지러움 등을 보입니다. 증상이 이제 발현 시기는 독침에 네. 쏘이고 수분이나 1시간 내에 발생하므로 벌에 쏘인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연 소방관님 이야기를 들으니 작고 귀여운 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 같아요. 저는 벌이 사실 무서워요.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만 제가 좀 굉장히 그 반응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렇게 소방관님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강진의 땡벌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벌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네, 강진의 땡벌 잘 듣고 왔습니다. 벌에 관한 이야기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벌 쏘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벌쏘임 예방법으로는 이제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주변에 벌이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 벌들이 보이는 벌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위를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얻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야외 활동할 때는 흰색, 노란색 등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정색이거나 이제 어두운 경우에는 벌이 이제 천적인 곰, 담비, 오소리 등 이제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천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의 후각을 할 수 있는 이제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벌이 공격할 때에는 벌을 쫓아내지 말고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산에 갈 때는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향수나 뭐 이런 네, 그렇죠. 향이 진한 거는 뿌리지 말고 가야 네. 되겠네. 혹시 그렇죠. 저기는 뭐지? 모기약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모기약보다 퇴치용, 퇴치용도 네. 그런 것도 조금 뭐 도움은 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향이 좋다고는 나던데 걔가 좋지는 않다고 향이 하더라고요. 많이 나더라고요. 벌을 네. 자극할 수 있은 게. 네. 그냥 정석대로 해야 되네. 네. 우리가 어설프게 그런 거 역이용하면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 읽어보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빈님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미영님 안녕하세요. 반가요 하고 하셨어요. 네, 블루밍님이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네. 떴다님 떴다 있어도 돼. 네, 화이팅 한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요. 네. 남쌤 떴다 위스대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다 자화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떴다 있어도 돼. 오늘도 많이 기대해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빈님,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 먹기 그리고 집안 일하는데 공감되네요 그렇죠. 하시네. 네. 다 여성입니다. 와, 떴다님 잘생겼다 이렇게 누가요? 해주셨어요. 우리 게스트분이 잘생겼다는 게겠죠. 정말. 자, 그리고 강미영님 예. 떴다이수대 화이팅이 오늘 저희한테 화이팅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네. 본인이 좋아하는 정자님. 정자 언니께서 떴다 위스대 오늘도 화이팅해요. 장희준 과장님이시죠. 와. 장희준 과장님 진행하시는 대원님들 좋은 정보에 많이 네. 아유, 전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네. 그러게요. 우리 정자 언니가 어. 저 신혼여행 잘 갔다 그러니까 왔네요. 영민 씨 신혼여행 갔다 왔대. 구원 여행이라고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소방사님 너무 멋지시다고. 와.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자, 그리고 또 수빈님. 우리 수빈님 작년에 맹문동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해도 보러 가려고요. 작년에 진짜. 축제도 하니까 네, 25일부터 기대하세요. 하니까 꼭 가보셔요. 제가 본 네. 맹문동 꽃 중에 작년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제일 화려하게 정말 많이 폈던 것 같아. 그리고 토라 TV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 토라님이 토라 그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토라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도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가서 댓글도 네네. 달아줘야 되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시간이 바빠서 잘 못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토라님 네. 방송할 네, 때 좀 그러겠습니다. 댓글 좀 꼭 해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세한 설명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박수현 소방관님께 벌쏘임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소방청에서는 2020년도부터 국민들에게 볼소임 위험을 사전에 알려 네.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8, 9월에 볼소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 시 말씀드린 예방법 잘 유념하시고 네. 건강하고 활기찬 야외 활동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돼요. 물 한 잔 드시고 아이고. 네. 예, 갑자기 아, 방송하다 죄송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목이 막힐 네.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 드시라고 이렇게 물을 준비해 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놔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실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네. 저희는 박수현 소방관님이 신청한 김건모의 서울의 달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근데 너무 짧은 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쵸? 조금. 네,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좀 더 해볼 걸. 다음에는 이런 주제 뭐 이렇게 딱 정한 것보다 본인의 소방관님으로서 오늘은 예, 어, 주인공 벌 그렇지. 얘기만 했었네요. 그러니까요. 맨 벌 얘기만 아니, 해도 아니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어떠셨나고 소감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하셨나? 긴장하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하다 이런, 보니까 네, 풀렸을 네. 아니, 색다른 경험. 경험도 해보고 어.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줌마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떴다 주마방. 잘 숨겨왔었는데 네, 오늘 떴다 줌마방 저희가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주제는 저희가 아까 오프닝 할 때 왜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먹는 음식, 걸로 네, 매운 매운 음식 거. 이런 거 먹는 걸로 했는데 그렇죠. 각자만의 먹는 좋아하는 음식하고 레시피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죠. 먹는 박미순 걸로 씨 얘기는.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음. 체중만 늘겠죠. 아 여름에는 체중 안 늘어요. 안 느는데 네. 또 그런 식으로 먹다 보면 늘겠죠. 그렇죠. 아 그 제가 비법을 줘요. 어제 쉬는 날 여기 영화 보고 가면서 밭에를 들렸는데 우리가 노각을 좀 심어놨어요. 근데 이 노각을 심었다고? 밭에 심었지. 그게 노각이 오이가 따로 있어요. 늙으면 아니 노각이 따로 맛이 틀려. 내가 쉽게 표현해줄게. 네. 포도가 있고 거봉이 있잖아요. 어. 그런 식이야. 아 틀리다고. 예, 틀린데 그 심어놨는데 우리 신랑이 자주 따다줘야 되는데 안 따다주는 거야. 아, 덥고 노각을. 하니까 일하다 보면 더워서 못 따온다는 음.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음 먹고 갔더니 나 사진을 찍어 놓을 건데 그러니까 그 노- 보여줘. 노각이 널려갖고 이제 한꺼번에 이게 몽창 있거든요. 음. 땄는데 아주 그 밭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많았나 보다. 응. 많이 심었나 보다. 아니요, 그냥 많이 쉽도 않은데 그게 나오면은 한꺼번에 몽창 익어서 이게 음. 많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는 사람을 다 나눠주는 거 솔직히 그것도 일이잖아. 그렇죠. 몇 개씩. 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는 식당에 일단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나머지는 가만히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다 갖다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교회도, 교회도 맨날 반찬 하니까. 예, 식재료가 또 조금 있을 때는 또 교회 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식구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교회에 갖다 드리고 또 아는 사람도 조금 주고 내가 집에 가져와서 자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노각을 이제 2개를 갖다가 이제 해봤어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씨를 다 발라내고 얇게 썰어야 돼. 두껍게 오이 무침식으로 씨를 썰으면은 식감이 안 좋아요. 얇게 얇게. 예, 종이장처럼 썰어서 그걸 소금에 절여서 꼭 짜야 돼요. 짜서 저는 그냥 고추장 넣고 들기름 넣고 마늘 넣고 들기름 그냥 넣고. 빨간 고추 좀 쓸어 넣고 다른 거 안 넣고 그렇게 해서 무치면은 저는 최고 맛있더라고요.
그래. 응. 들기름을 넣는다. 네. 그러니까 난 참기름 참기름에- 넣어도 참기름 넣어도 상관은 그러니까 없거든요. 기름을 넣는다는 게 포인트네. 나는 기름 같은 건 안 넣어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못 넣고 무쳐 그냥 원래- 겉절이 하듯이 오이 무침 하듯이. 새콤달콤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저는 노각은 새콤달콤하게 그러면 노각 자체가 음. 노각이잖아요. 오이가 음. 아니고 음. 노각인데 오이처럼 익으면 왜 오이가 늙으면 이렇게 누렇게 되잖아. 네. 노각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이도 알다시피 껍데기가 노란하잖아요. 응. 쭉쭉 갈라지고 예, 노란 그런 그런 오이. 근데 식으로. 맛은 틀려요. 노각하고 네. 오이하고 오이하고 옷이랑 틀려. 그래. 그렇죠. 더 아삭한가 식감이? 아니 그리고 맛이 노각이라서 나도 내년 되면 우리 노각 하나만 심어보려고 누리 옆집에서 줘서 나도 무쳐 먹어봤거든. 근데 훨씬 식감도 좋고 그 국물도 버리지 말라래잖아요. 아, 그래? 노각 그 무쳐놓으면 국물 좀 그쵸, 생기잖아. 그 숟가락으로 다 어, 떠먹죠.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어디를 보니까 그게 응. 굉장히 보약 같은 적이래요. 그 노각에서 나온 그 하여튼, 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각을 좋아해서 아.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2개를 썰었는데 뭐 많죠. 한 바가지 되는 거야. 어. 근데 절였더니 또 줄어들지. 짜는 게 관건인데 그 짜기도 또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짜야 돼. 아무리 짜도 또 나와. 물은 또 묻혀놓으면. 수분은 그럼 많이 그 나오거든요. 노각으로도 오이 냉국 하듯이 그것도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뭐 안 될 거는 없겠죠. 근데 그런 용도보다 오이처럼 이렇게 좀 무쳐 먹는 거? 뭉텅뭉텅하게 썰어서 무쳐도 봤는데 겉절이식으로 그것도 별로고 제 입에는 네, 얇은 그게 게 나올 것 제일 같네요. 네. 식감도 더 얇게 썰어서. 좋고. 꼭 짜야 그게 식감이 꼬들꼬들한 맛이 나지. 그냥 절여서 굵게 썰어서는 그 식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영민 씨 해보세요. 내년에 한 나무 심지 말고 두 나무 아니 심어. 저기 호박도 딱 2개만 심었거든요. 올해? 하나는 맷도로박이랑 하나는 마디호박을 심었는데 걔네들 2개만 있어도 엄청 열려요. 컸다고. 가지도 그래. 그렇고 가지는 가지가 몸에 좋다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심었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 우린 가지는 아무 양념 안 하고 쪄가지고 무쳐 그냥 먹는 거? 집간장 예. 넣고 어. 그냥 아, 깨소금하고 예, 마늘하고 많이 예, 심으면은 예, 그렇게만 뭐 해서 먹어요. 그냥 나눠 먹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네. 진짜 처치곤란이요. 네, 나눠주는 그러니까, 것도 네. 아, 뜨거운 그것도 밭에 일이야. 가서 따오는 그럼.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갖다 예. 드리려면 또 예. 그 일이야. 일이고. 또 맞아. 각자 또 그래서 뭐 노각은 여기서- 하나 심어보고 싶더라고. 심어보세요. 옆집에서 줘서 예. 먹었는데 2개 줘서 나도 틀리구나 맛 해먹었거든요. 자체가. 아, 그래서 내가 그 국물을 저 별로 그렇게 떠먹는 걸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노각 무침은. 우리 거 나오기 전에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팔뚝만하고 어. 굵은 거 있잖아요. 4,000원, 5,000원씩 했어요. 비싸요. 예. 가격도 음.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냥 소박하면서도 그쵸. 맛있는 여름에는 또 네. 이게 노각이 또 필수니까. 오이 장아찌나 그치. 그런 것들이 또 저것도 있잖아. 우레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래. 있고 다 오이 종류겠죠.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좋더라고요. 영민 씨네는 그럼 텃밭에서 뭐 이렇게 키워서 저기 하는 건가 그쵸. 다? 뭐 호박이. 호박잎을 음.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말 그대로 그 따라 나가기가 쉽지 않아. 바로 코 앞인데도 두 집 번 앞인데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따다 놓으면은 이제 어머니 드시라고 쪄놓고는 나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호박잎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가고 하니까 가져와서 가게에서 쪄서 드셔. 근데 그 따라갈 저기가. 응, 어머니가 따오는 거는 어머니 드시라 그렇게 아, 나오고 이제 아. 가지 뭐 호박 저는 이제 까리고추를 이제 지금은 매워서 잘 안 볶아 먹거든요. 그거를 볶아 놓으면은 그냥 식구들이 잘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매콤한 거 원할 때는 그 꽈리고추 지금이 저기네. 너무 매워서 나는 속이 안 좋더라고. 아, 속을 워낙- 막 긁고. 워낙 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세면은 걔네들도 매워지나 네. 봐요. 어릴 때 맞아요. 따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기간이 지나면 더 매콤한 덜 매울 거죠. 때 졸여 먹고 또 맞아요. 쪄서도 먹고 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찬바람 나면 고추에서 그 연한 고추 연한 있죠. 고추, 예. 그거를 이제 고추조림 예. 멸치랑 나는 찐 거 좋아해. 밀가루 묻혀서 묻혀서 찐 거. 그쵸. 아. 그런데 이제 고추조림도 맛있고 예, 그 맞아. 밀가루 묻혀서 양념장에서 묻혀서 드셔도 맛있고. 그렇죠. 네, 그냥 저희는 그냥 텃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음. 입맛 없을 때 고추조림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저번에 그 안전총괄과 성재군 팀장이 왔잖아요. 네. 네. 오셨잖아요. 네. 응. 그분하고 이제 얘기할 그분이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자기는 퇴직하고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고추조림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본인만 맛있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 식구들도 맛있다고 하냐 자기 와이프가
제일 짱이라. 맛있다고 한대요. 진짜? 근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어. 그럼 레시피를 한번 읊어봐라. 그랬더니 응. 멸치를 볶고 또 이제 따로 볶아놓고 아, 멸치 고추도 따로 조리고 볶고. 이렇게 해서 합친다고 하더라고. 음. 그랬더니 레시피는 그럴듯하더라고. 이제 먹어보진 않았지만 본인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한 게 생각이 나요. 저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푹 해요. 나도 멸치하고 따로 꼬치랑 해. 같이. 아니 저는 그러니까 꽈리고추를 그러니까 고추를 그냥 일단 배를 좀 갈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 맞아.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얼마 전에 연한 고추라고 그거 땄거든요. 예. 좀 기른 게 있어서 반을 잘랐어. 그리고 다른 거 하는새 잠깐 나는데 벌레가 벌레가 나왔지. 기어 나오는 거야. 네. 아, 그래서 그만해서? 다 잘라가지고 다 털어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했던 제가 기억이 그걸 나네. 본 뒤로 맞아. 아. 고추를 할 때는 반을 무조건 잘라야 되네. 반을 잘라봐요. 맞아. 그게 이제 잘은 몰라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모르고 했더니 먹으면 약된대.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통고추를 그냥 못 아. 먹겠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조리하는 거는. 아. 그래서 물 이렇게 다 배를 갈른 다음에 음. 그걸 갖다가 소금을 그러니까 식용유 조금 넣고 막 볶아요. 걔를 얘네가 숨을 좀 죽이게 하고 그리고 멸치는 살짝 저기 볶고. 예, 살짝 볶아야지 그 비린 맛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볶은 다음에 얘를 거기다 놓고 간장이랑 설탕이랑 양파도 좀 썰어 놓고 저는 좀 푹 무르는 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이 예. 저희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랑 취향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 예. 멸치에서 우러나는 맛이랑 고추에서 우러나는 맛이랑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전에 멸치 조림 고추를 너무 졸이니까 고추 껍데기 얇아서 종이장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어요. 그것도 개동 같은. 맛있는데 네. 그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난이도가 있더라고. 저기 시간과 노력 아. 그 공을 들여야 돼요. 그게 그거 금방. 오래 예. 오래 끓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예, 한번 있어요. 해봤는데 그 원하는 그게 안 나와서 그냥 그랬구나. 먹을 것만 예,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두 분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막 요리하는 얘기에는 저는 별로 요리를 못하니까 별 저기는 없어요. 아니 근데 여름에 뭐 응. 반찬이 딱히 뭐가 있어? 그 뭐 해 먹어요? 그런 거지. 아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이 아. 여름에 입맛이 없으면 매번 저기를 먹잖아요. 오이 장아찌? 아 물 말아서 그렇지. 오이지나 예. 뭐 무, 무장아찌 네. 뭐 이런 거 해서 맞아요. 그래도 밥 한 술이라도 뜬다고 이렇게 뜬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름이라 그런지 아직도 입맛은 좀 별로 없어요. 근데 맞아. 확실히 한동안 살이 또 빠져나가는 아. 것 같더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나면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 근데 밥은 먹어야 되지. 다 입먹어서 그런 어떻게 거 아니야? 할까? 그래서 결국은 예. 한동안 안 먹다가 음. 이제 요즘은 일부러 막 더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갑자기 눈이 막 떨리더라고. 안 그래서 먹어서.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한의원 갔더니 기력이 빠졌네 어쩌네 막 이러잖아. 얼마나 밥을 안 먹었으면. 그래서 요즘은 일단은 영양분 있는 고기 종류들 아. 막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입맛이 없어도 이제 그치, 먹어요. 계란 막 억지로 어. 삶아서 먹고. 그죠. 음. 근데 지금 제가 한 언제적에 먹었던 건데 그게 너무 몸에 몸보신되는 것 같아요. 뭔데요? 저는 막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다 아, 먹는다고 했잖아. 왜냐면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장어. 아니 장어는 말할 것도 장어에 없지. 아니, 그리고 장어는 장어에 말할 것도 어. 없지. 복분자. 아이고. 이거는 소박이 아니고 아니 이제 고급스럽게 넣으시네. 고급스럽게 우리는 소박한 밥상으로 그럼. 소개해드렸고 본인들은 네. 그런 게 장어 맛있다는데. 먹고 싶다. 나도 진짜 장어 장어 좋아하는데. 소금구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저도 소금구이가 좋아해요. 거기에 양념보다는. 양념보다는 소금이 소금구이는 맛있어요. 안 하고가 맛있지. 아니야. 아니 안 하고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장어가 제일 장어. 맛있는 비인 거. 가서 안 하고 소금구이 잡사봐. 그거 먹어봤지 비인 가면. 나는- 근데 난 확실히 장어는 양념 바른 게 좋고 안 하고는 소금구이가 좋더만. 정말 맛있더라고. 나는 다 복분자주 한 소금구이가 잔씩 좋아. 해봐. 진짜 맛있고. 어, 저기 뭐야 고창에 일부러 막 그런 거 먹으러 가고 가봤죠. 선운사 그 네. 고창도 쪽에. 많이 가봤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어디? 군산. 아, 군산. 네, 군산이 낫더라고요. 장어 먹고 싶네. 장어 진짜 맛있어요. 언제 갑시다요. 먹고 나니까 여름 몸 보양식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지는 네. 느낌.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입맛이 없어도 일부러 막 더 먹으려고. 아, 네. 입맛 없지 좀- 않은데. 나도 지금도
지금도 나만- 얘기하니까 나만 생기는데? 막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아유, 좋겠다. 아니 요즘에 깻잎절이들도 괜찮아요. 응. 나는 아니 깻잎. 요즘 깻잎 그 속화주잖아. 아니 네, 저기 순 따주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장아찌 담고 네. 깻잎 김치 담고. 저는 어저께 맛있어요. 얻어왔어요. 우리도 그 순 따가지고 많이 담고 했지. 맛있어. 그걸 또 요즘에. 따야 또 깨가 많이 열린대. 이렇게 가지가 뻗어서. 그러니까. 네. 하여튼 깻잎도 뭐 맛있게 하면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네. 근데 뭐든지 우리는 이거 응. 경상도에서 먹는 음식인데 어릴 때 응. 깻잎을 쪄서 그것도 쌈 싸 먹었어요. 맛있었어. 깻잎 자체를 쪄. 호박잎 찌듯이 네, 살짝 쪄서 쪄갖고 거기다 쌈을 싸 먹는다고. 쌈 싸 먹었는데 맛있어서. 진짜 근데 요즘은 안 먹어지더라고. 나이가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는 이제 안 먹으니까 고향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자꾸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상도에는 깻잎도 그렇게 사 먹지만 콩잎도 그렇게 해서 아. 콩잎을 이렇게 노랗게 됐을 아니 때 그거는 장아찌식이고 아. 연한 콩잎을 따서 음. 물김치처럼 담아요. 아. 국물 뽀얗게 이제 밀가루 풀 써가지고 그 물김치 담은 그 콩잎을 꺼내서 그걸로 또 쌈 싸 먹었어. 어머. 특이하네. 근데 난 처음 그러게 들어봐. 나도. 근데 이제 엄마가 안 콩잎으로. 계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맛을 볼 수가 없지. 네이버에 그렇지. 검색해도 안 나와. 나오지도 않더라고. 아, 그건 엄마만의 비법이셨을 수도 있겠다. 그 지역에. 응, 아니, 그 이제 지역에.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 해먹겠지. 우리 애가집에 가면은 항상 그게 있었고, 어. 그게 우리 엄마도 이제 하셨겠지. 그렇죠. 예, 그 뭐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예, 맛있었어요. 자, 그러면 실시간 채팅 조금이라도 한두 개라도 읽어보고 올게요. 네. 작년에 수빈님이 작년에 맹문동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해도 보러 가려고요. 아까 읽었었네 그건. 네. 수빈 자, 씨는 수빈님. 오늘 우리 얘기 듣고 저녁 메뉴를 정한다고 하시니까. 장어 네. 추천합니다. 아, 장어. 수빈 씨 정해슈? 장어 추천. 아, 장어 아. 먹고 싶잖아. 그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너무 맛있어. 저희 집 텃밭. 텃밭이 아. 궁금하대요. 나도 궁금해요. 가서 오시면 되는데. 호박잎하고 다음번에 꽈리고추 매콤한 네. 거. 사진이라도 찍어 오시오. 사진 여기 많습니다. 아, 보여드릴 진짜? 수도 있어요. 오. 아, 나 어제 노과가 사진을 찍어놨시야. 그러게. 완전 풍년 졌는데. 진짜 또 열리겠지. 이제 끝났나? 아니 모르겠어 이제 또. 또 열리겠지. 아직 날이 뜨겁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기 이제 마지막 떴다 준마방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떴다 이소대에서 찾아와 주신 서천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총괄팀 박수연 소방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재난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현아의 버블팝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